처음에 이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가 있다. 그 내용은 일종의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는데요.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옮겨라. 그리고 부족하면 대통령이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겠다. 근데 명태균 씨는 그런 문자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핵심은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예. 예, 명태균 씨와 최순실 씨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 사건보다 저는 이게 더 큰 사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보다 더 큰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은 최순실 씨는 워낙 이제 충격적인 얘기고 자극적인 얘기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국정 개입의 정도가 의외로 낮았거든요. 네. 자기 딸 챙기기 위해서 고난을 남용했던 것.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뒷일, 퇴임 후에 자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 네. 그 두 가지 외에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공천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대선에 개입을 해서 예. 선거법을 위반을 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을 하고 예. 이런 행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많은 그 정치적인 그 명사들, 여권에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예. 이런저런 조작에 개입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그 순수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네. 김건희 여사나 그다음에 우리 명태균 씨나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사실 최순실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무뎌져서 그런 것이지 내용을 한번 살펴놓고 비교를 해보면 예.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렇죠. 딸만 생각했던 사람과 예.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의 모습만 예. 생각했던 사람과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국회의원 의원까지 마음대로 예. 만들어가고 예.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또 회계 은리까지 개입을 하고 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최순실 씨를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연관돼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요.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내사종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9천만 원과 관련된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이제 수사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티켓을 좀 싸게 끊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네. 원래 혐의가 수사를 진행한 것이 2건, 3건, 여러 건이 있으면은 네. 먼저 혐의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더라도 예.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동시 발표. 예. 일부만 먼저 결과를 예. 발표하고 나머지를 이어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먼저 내사종결한다고 발표를 했을까? 네.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보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 저 사건이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이나 대통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네. 해가면서 정치 자금을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활동과 관련된 그 활동을 선거 비용에 따로 집어넣지도 않고 회계를 엇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네. 어떤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네. 지금 이 사건이 끝나고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로부터 6개월 예. 동안 이 시효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번질 수가 있는 사건인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내사 종결한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앞으로 살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선언을 해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길을 옮겨가는 것 이걸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봐주기 수순으로 들어간 수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봐주기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는 않는 수사라고 봐야겠죠. 아예 그냥 딱 선을 그어놓고 수사 자체를 방어하는. 벽부터 쳐놓고 명태균, 김영선 이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저런 내사 종결 발표가 있다고 봅니다. 야,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예.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이거저거 다 합치면 윤 대통령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 내사라는 것은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이 아닐 때 내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피공개로 진행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먼저 또 발표를 이유는 뭡니까? 아, 그러네요. 따로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고 예. 피공개 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도 이상하고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어느 쪽에 사인을 주는 겁니까? 용산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예. 잘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예.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더 이상 이거 안 한다. 언론에도 더 이상 안 하니까 이것은 묻지 말고 취하지 말란 얘기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검찰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수한 사건들이 있고 이렇게 의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독점주의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말고를 결정을 해버리고 수사도 할지 말지를 다 그냥 경찰이 마무리한다고. 예. 경찰도 사실은 이제 검찰 위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네네. 그 기소독점주의를 깨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재정신청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네. 법원이 네. 그렇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예. 여해를 열어둬서 예. 검사의 기소 독점을 이제 제한하는 예. 그게 이제 재정신청 제도인데 네. 기존에는 고소인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직접적인 피해자만. 예. 근데 이제는 고발인들, 예. 시민단체라든가 예.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하는 제3자도 예.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형소법을 바꾸는 그 네. 내용을 지금 하나 준비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네. 그것도 추진을 하게 되면 예. 이런 경우 이런 사건을 봐줬을 때 예.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예. 길을 열어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하다고 개혁 봅니다. 과제입니다. 예. 예. 형사소송법상 그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형소법만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래도 조금 중립적인 법원에 가서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예. 것이니까. 지난번에 법무부 국정감사 때 재정신청인의 그 범위를 네.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네. 의외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예. 좀 더 힘을 받고 네.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